그래서 저는 결국 이 20편의 에피소드가 결국 동물을 사람에 빗대어서 쓴 것 같은데, 어떤 이 책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블로그 이런 글을 읽다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글을 쓴 건 아닌가라고 비평한 그 글을 본 적이 봤어요. 그렇게 그 관점에서 보다 보니 진짜 이 책은 너무 인간 중심의 사고로 동물을 빗대어서 쓴 건 아닌가.'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마유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우선 저는 그 블로그에 글 쓰신 분이랑 의견이 쪼끔 다른데요. 작가가 뭐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간 중심적으로 썼다고 하면 "맞아, 맞아." 뭐 공감이 갔을 텐데,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어떻게 읽었냐는 질문에 되게 혼란스러웠다고 했잖아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건 되게 동물 있는 그대로 잘 묘사를 했는데, 또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인간 중심적으로 의인화를 되게 심각하게 해 놓고, 거기에 뭔가 철학이나 뭐 풍자를 되게 많이 버무렸다가 또 갑자기 또 동물적인 묘사를 하고, 이게 되게 혼재돼 있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어서 '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었다.'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. 그리고 저는 어 처음에는 뭐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잠깐 노니님이랑 대화 나누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게, 동물이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, 분 공통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들과 우리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뭐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어서, 그 인간 중심적인 게 진짜 인간 중심적인 편향적인 건지 아니면 동물들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또. 그리고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방식대로 해석하는 걸 수도 있고. 그래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다 우리가 판단하고 왜곡한 거는 맞기 때문에, 또 한편으로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뭐 딱 뭐라고 규정 짓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뭐 되게 전 둘 다 약간 중립인 것 같아요. 노니님은요? 저도 그 그 블로거 분의 의견에 약간 동의가 되더라고요. 결국에 음. 동물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할 텐데, 물론 우화라는 게 동물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지는 거긴 한데, 어 이거 좀 해악이 너무 강조돼서, 이것도 되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의 동물 학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어요. 음.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? 음. 그냥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 봤어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. 음. 그래서 그리고 네. 네.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마유 님이 리스트에 있었는데,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세요? 저는 우선 생물학을 좋아하는 분께 추천을 해 드리고 싶고, 사실 요즘에 제가 최근에 이상형이 생겼거든요. 그게 누구냐면 최재천 교수님이라고, 저희 아빠보다 나이가 많으세요. 근데 네. 동물 행골 행물학 아 동물 행동학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이신데, 저처럼 최재천 교수님 팬이라면 분명 이 책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또 읽어야겠다고 리스트에 담아 놓은 계기 중에 하나가, 교수님이 유튜브를 하시거든요. 네.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유튜브를 하시는데, 그 영상 중에 하나에 어떤 분이 댓글로 "교수님 이 책 읽어 보세요. 추천드려요."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'아 왜 교수님한테 이 책을 추천하시지? 나도 읽어 보고 싶다.'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었거든요. 음. 그래서 교수님 팬이나 생물학 좋아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냥 가볍고 즐겁게 읽으실 것 같아요. 음. 로니 진 님은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세요? 진짜 생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재밌게 읽을 것 같네요. 저는
계속 말했다시피 좀 부정적으로 이 책을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가볍게 독서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은 제가 그러한 이유로 이 책을 골랐기 때문인데요. 보내주신 리스트 음. 중에서 이 책이 나쁘게 말하면 만만하다, 좋게 말하면은 조금 요즘에 에세이나 그런 좀 정보 전달 관련 글을 많이 읽었는데 그것보다는 되게 어쨌든 우하고 짧게 짧게 넘어갈 수 있는 들이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꼭 무언가를 얻고 싶다, 그런 분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지 않고 가볍게 '어 이번 주에 뭐 읽지?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? 이거 읽자.'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접근하면은 되게 부담 없이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면 책이 굉장히 얇아서 들고 다니면서 읽기에도 괜찮은 책이고 책 표지도 뭐였지? 그 앵무새가 이렇게 귀엽게 그려져 있어 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쇳덩구리 비스코비치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편에서는 쇳덩구리가 이렇게 똥을 굴려서 그걸 비축하는 곤충이잖아요. 네. 열심히 그 똥을 모아서 그 똥을 좀 약간 인간의 돈처럼 상징을 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열심히 똥을 모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비스코비치가 알고 보니 본인이 쇳덩구리가 아니라 풍뎅이였던 걸 깨달아요. 근데 지금까지 엄청나게 쌓아온 그렇게 어렵게 쌓아온 똥을 버리지 못하는데 내가 비스코비치였다면 그 똥을 버리고 풍뎅이가 될 수 있었을지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'나는 똥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? 풍뎅이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?'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기가 노력했던 것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건 당연했겠구나. 나도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. 이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본 전공이 심리학이 아니었는데 아예 관련 없는 전공을 하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그거를 이제 다 버리고 새로운 공부를 늦게서야 시작하려니까 되게 두려웠다가 이 심리학이 너무 좋아 가지고 과감히 버리고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선택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책을 읽었을 때도 저는 비스코비치를 응원했어요. "빨리 똥을 다 버리고 풍뎅이로 자유롭게 살아." 막 이런 응원하면서 봤는데 결국에는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혹시 노니 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없으셨어도 과연 똥을 버리실 수 있겠는지 궁금해요. 저는 이 질문을 봤을 때 결국엔 기회비용에 대해서 "너가 어떻게 생각하냐?" 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맞아요. 저는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, 지금 생각을 해 보면은. 그리고 있었어도 예전에는 되게 잘 포기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왜냐면 그동안 했던 게 아까우니까 저는 그런 기회비용을 포기를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이 막연하게 들어요. 왜냐하면은 음. 더 큰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주식을 사요. 근데 마이너스예요. 근데 이거 분명히 오를 것 내가 근데 다른 주식을 사고 싶은데 이걸 팔아야 돼. 근데 또 이게 마이너스면은 사람 심리가 잘 못 파기도 하는데 좀 과감하게 파는 것도 요즘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 가지고 그러면 나도 충분히 기회비용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음. 마지막으로 이 책의 인상 깊은 문장과 한 줄 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. 먼저 제가 꼽은 인상 깊은 문장은 69 페이지에 있는 문장입니다. "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성과 교양은 장점이 아닌 죄였다."
이거 당연히 맞는 명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 왜냐하면은 뭐 저희가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어떤 부족이다 그러면은 뭐 지금 지식보다는 이 생존에 필요한 힘이 세거나 사냥을 잘하는 게 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음. 와 그런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'아 당연히 지성과 교양이 최고지.'라고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저 자신의 모습을 딱 느꼈는데 그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. 그러니까 음. 나도 너무 그런 지적인 거 아니면은 그런 정보 이런 거를 너무 추구한 나머지 다른 그런 소중한 다른 중요한 그런 요소들을 좀 등한시하면서 살았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음. 저는 인상 깊었던 문장이 64페이지에 돼지 에피소드였는데 "우리는 모두 거세당했다. 그러자 세상에 내가 정녕 돼지라고 도무지 느껴지지 않았다."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어요. 그 인간이 인간 곁에 두고 있는 동물들을 거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예를 들면 뭐 강아지, 고양이도 이제 반려동물이다 하면 중성화를 많이들 시키는데 저는 이제 최근까지도 중성화를 찬성하는 입장이었거든요. 왜냐면 그 동물들이 뭔가 한 마리만 키워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 발정기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중성화를 했을 때 뭔가 그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자료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'그래 중성화는 뭐 좋은 거지.'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확장돼서 보면 어쨌든 본인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 거세를 시키는 거잖아요. 그래서 '아 진짜 인간은 정말 잔인하구나. 제일 잔인하고 진짜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구나.'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중성화를 시키지 않기에는 어쨌든 함께 살아야 하는 조건에서는 그게 차악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의 선택이니까 저는 지금도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중성화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문장이었어요. 음.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재밌는 책 한 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노니님은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기신다면 어떻게 남겨 주실 건지 그리고 별점을 매겨 주신다면 어떤 몇 점을 주고 싶으신지 궁금해요. 네. 저는 동물 백과사전과 성인 우화의 콜라보레이션 5점 만점에 2 점입니다. 네. 저는 묘사와 해악의 유쾌한 뒤섞임 그리고 5점 만점에 3.5 점을 주고 싶었어요. 음.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대화를 나눴네요. 네. 근데 아 이거 오늘은 뭔가 둘 다 차분했던 네. 별로 그렇게 차분한 책이 아니었는데 차분했네요, 오늘은. 그러게요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책으로 봤으면 좋겠네요. 맞나요? 좋아요. 네.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살아요, 우리. 네. 알겠습니다. 잘 사세요. 네, 수고하셨어요.